됐죠? 됐죠? 대충 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옛날에 배웠던 파일 처리랑 막 같이 막 섞여 있는 거다 보니까. 자, 저희가 이번에는 삭제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파일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퍼블릭 하고 삭제하고는 뭐 특별히 리턴할 거 없으니까 보이드고요. 저희는 delete file이라고 해서 파일을 삭제할 거예요. 자, 파일을 삭제하려고 했더니 저희 스트링으로 파일에 대한 위치 정보를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파일 패스라는 걸 이제 받아와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파일에 대한 생성과 삭제는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요. 파일이라고 하는 자바 IO에 있는 클래스를 하나 붙일 거고요. 저희는 삭제할 delete 파일이라는 변수명을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 new 파일을 할 건데 이 파일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경로를 집어넣겠죠? 파일 패스를 넣어서 여러분이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걸 가지고 저 위에 있는 파일 delete 파일이라고 하는 저 객체 안에 저런 객체가 만약에 실제 경로가 있으면 객체를 만들어 올 거고요. 없으면 못 만들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애가 is로 물어보려고 했더니 is 파일 뭐 이거고, 여기 보니까 존재하는지 여부가 exist라고 하는 애가 있죠. 요걸 쓰죠 뭐. 그래서 파일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파일이 존재하면 뭐 하면 돼요? 우리 가서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delete file이라는 걸 선택해서 파일 객체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 애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delete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delete라는 걸 하면 요게 파일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죠. 삭제하면.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잘 모르니까 메시지 하나 찍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그라고 한 다음에 찍고 싶은데 로그 찍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셔서 여기에다가 골뱅이 하나 하시고 보이네요. SLF4J라고 하는 롬복에 있는 애 얘로 여러분이 로그 찍을 준비를 하나 하시고요. 여기다가 log.info로 여러분이 뭐 하냐면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라고 하는 로그 메시지를 하나 찍어줄 거예요. 자,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러고 말아도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뭐 따로 할 동작은 없고요. 여기다가 로그만 하나 찍죠. 파일 삭제에 실패했습니다. 혹은 사실은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꿀게요.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못 주는 거니까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다 돼요. 자, 저희 여기 지금 보니까 책에 보니까 얘가 이렇게 예외를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우리 메소드들 중에는 특별히 예외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있더라도 저희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예외가 발생 안 하니까 굳이 그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저희가 이제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요? 파일 올릴 준비하고 삭제할 준비는 했어요. 제일 밑단 작업은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작업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아이템 이미지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를 등록을 하려고 해요. 자, 요거 되게 원칙이 있는데 계속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자, 일단 저희가 이 스프링 작업을 할 때 일단 뭐 먼저 만들어요? 엔티티 먼저 만들죠. 그리고 엔티티를 만들고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엔티티를 만들고 나면 이쪽에 레포지토리에 와서 걔를 저장할 수 있도록 뭘 만드셔야 돼요? 아이템 이미지 레포지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작업은 뭐예요? 그 아이템 이미지 레포지토리를 가지고 뭔가 내가 비즈니스 로직을 타면 여기 오셔서 서비스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기는 컨트롤러에서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러 타고 들어와서 서비스 타고 레포지토리 타서 엔티티 동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엔티티에서 레포지토리 태워서 서비스 올라가서 컨트롤러 가서 다른 뷰어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게 얘가 동작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아이템은 이렇게 아이템 레포지토리 만들었는데 아이템 이미지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 자, 근데 저희가 그 레포지토리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죠.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고 저희의 이름은 아이템 이미지 레포지토리라고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다 뭐예요? extends,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jpa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를 갖다 붙일 거죠. 자, 레포지토리를 붙이고 이 레포지토리에는 뭘 해야 돼요? 저희는 요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엔티티를 관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엔티티를 갖다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그 아이템 이미지 안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의 타입, 그게 뭐였어요? 저희는 고정을 해놨죠. 롱으로. 롱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여러분이 요 JPA 레포지토리를 사용할 준비를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이템 이미지 레포지토리라는 애를 이렇게 세팅을 잘 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보듯이 상품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이제 아이템 이미지 서비스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레포지토리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 건데, 이 서비스에서는 뭘 할 거냐면 실제로 아이템 이미지를 저장하는 일을 이제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 서비스로 갈 거고요. 서비스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클래스 만들 거예요. 자, 저희가 만들 동작은 아까 했듯이 아이템 이미지에 대한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서비스가 붙으면 요 위에 바로 뭘 붙여요? 골뱅이 하나 하시고 서비스라고 하는 애를 이제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안에서 뭘 할 거냐면 아이템 이미지에 대한 레포지토리 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빗 그 다음에 아이템 이미지에 대한 레포지토리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다가 아이템 이미지 레포지토리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어차피 저희가 이거 객체 만들어 쓰려면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리에 올려야 되잖아요. 이 올리는 방법은 여기에다 여러분이 생성자를 만들어서 올려도 되고요. 그죠? 생성자 만들어서 new 하면서 이제 올려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골뱅이에서 auto-wired라고 하시면 여기 메모리에 자동으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리셔도 되고, 보통은 최근에는 여기에다 뭘 쓰냐면 여기다 골뱅이 하나 하시고요. required args constructor라고 하는 생성자 만드는 애를 이렇게 붙이시면 요 auto-wired 없이도 얘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요렇게 여러분이 그 나중에 요 required args constructor로 요 놈을 메모리에 올리려면 여기에다 반드시 final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적으시면 이렇게 오류가 뜨는데 요거를 살리시면 이제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요렇게 세트로 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아이템 이미지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 하나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다가는 똑같이 프라이빗으로 이제 파이널로 붙이실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파일 서비스 있죠? 파일 서비스를 하나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뭐 읽고 쓰고 하는 동작까지 저희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이 서비스에서 뭐 할 거냐면, 저희한테 필요한 그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오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DB에 넣을 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업로드라고 하는 거 누르면, 여러분이 보내는 파일명은 셔츠1, 셔츠2 뭐 이런 이름이에요. 셔츠1, 셔츠2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파일에 올렸을 때 여기 만들어진 이름이 이런 이름이거든요. 이걸 어디선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놈과 이놈이 매핑돼라는 거를 저희는 어디다 넣느냐면 이렇게 DB에다 넣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DB에 보면 이미지 네임이라고 하는 걸로 저 UUID 이름을 관리할 거고요. 어쨌건 경로 관리할 거고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라는 걸로 진짜 이름을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디선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여기서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서 태울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할 일은 이렇게 public이라고 적을 거고요. void라고 적을 거고, save item image라고 해서 저희가 등록한 이미지 한 개를 저장하는 일을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돌릴 때 뭐 할 거냐면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저 이미지를 하나 들고 올 거고요. 그래서 아이템 이미지를 이제 하나 들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파일 정보도 하나 들고 와야 돼요. 파일 정보를 스프링은 아주 땡큐인 게 아예 타입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멀티파트 들 수 없군요. 멀티파트 하면 멀티파트 파일이라는 애가 보여요. 여기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웹에서 제공되는 멀티파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보통 저 멀티파트 저런 거 쓰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땡큐죠. 그래서 요런 애를 하나 넣을 거고요. 저희는 얘 이름을 아이템 이미지 파일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갖다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관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저희가 DB에다가 여기 있는 DB에다가 이렇게 이런 이름에다가 뭐 여러 정보들 있잖아요. 여러 정보들을 집어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파일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에 저희가 오리지널 이미지의 네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오리지널한 파일 네임은 실제로 이 멀티파트 파일에 해당되는 아이템 이미지 파일이라는 애를 들고 온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애를 들고 온 다음에 점 찍어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잘 보시면 그냥 이름도 있지만 여기 보면 get original file name이 있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다 실제 파일명을 적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우리가 DB에 넣어야 될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지에 대한 네임이 있어요. 이 이미지에 대한 네임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 건데 요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구직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얘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그냥 잡아와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요 프로그램이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서 요런 애를 그냥 일단 빈 이름으로 하나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이미지에 대한 그 URL도 이렇게 빈 걸로 하나 준비할 거예요. 자, 저희가 돌리다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미리 보면 좋은데 어떤 애는 이름이 있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는 이름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파일을 5개를 기본 단위로 이렇게 5개씩 넘기거든요. 근데 그 넘기는 애들 중에 값이 채워진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트링 유틸스라고 해서 여기 그 타임리프 유틸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는데 스트링 유틸스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 없냐를 is empty 가지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empty로 뭔가를 체크할 건데 이거 가지고 equals도 쓰고요. empty도 많이 쓰는데 일단 저희가 비었는지 여부를 보는데 뭐가 비었는지를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오리지널 이미지 네임이 비었는지를 볼 거예요. 이게 빈 경우는 뭐예요? 빈 경우는 요런 경우고요. 없는 경우고 요런 경우는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있는 경우면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없는 경우는 원래 스킵을 하는 거고요. 없지 않은 경우라면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파일 업로드 하는데 가끔 파일 안 올라가면 대부분은 여기에서 이게 나타나는 걸 빼먹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empty가 아닌 경우라면,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저희는 여기 가서 작업을 할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저기에는 이미지 이름을 만들 건데 저 위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네임을 만들어 올 건데 이 네임을 어떻게 만들어 올 거냐면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만들었던 파일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애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좀 전에 만든 거 파일 서비스 중에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애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좀 전에 만든 거예요. 자, 이 업로드 파일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업로드 패스에다가 오리지널 파일 이름에다가 뭐요? 바이트 베어를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맨 처음에 경로를 하나 넘겨줘야 되고요. 두 번째 오리지널한 파일명은 우리가 저기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한 파일 네임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베어를 넘겨야 되는데 여기 눈치껏 찾아봐도 바이트 베어는 없지만 여기 있는 여기서 넘겨받은 아이템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다 점 눌러 보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 중에 맨 위에 보시면 getByte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뭘 넘겨줘요? 바이트 베어를 넘겨주죠. 그러니까 파일로 넘겨받은 그 바이트 베어를 얘가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Byte를 걸었으면 얘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바이트 정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의 문제는 이 getByte를 쓴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래잖아요. 그래서 예외 처리하래요. 그래서 여기 가서 예외 처리해 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IO exception이 하나 붙으면 돼요. 자, 그건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내가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파일을 저장할 경로. 그 경로가 뭐였다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요게 내가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잖아요. 맞아요? 저거를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그걸 하드 코딩으로 박아 넣든지 아니면 저 정보를 들고 와야 되는데 아까 배우셨죠? 아까 저희는 이거 어떻게 했죠? 여기다 골뱅이 하나 하시고 value라고 해서 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방식을 쓸 거고 문자로 잡으실 거고 달러 하시고 중괄호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이름 아이템 이미지에 대한 로케이션을 잡아와서 여기에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프라이빗하게 저희가 이름 타입은 스트링일 거고 변수명은 아이템 이미지 로케이션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요 변수가 여기에 문자열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경로를 잡아와서 요 이름으로 저기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경로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C 드라이브를 써도 되고 F 드라이브를 써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자바 코드는 바꾸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난 이 이름만 쓰면 내가 어떤 경로를 잡건 여기서 어때요?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이걸 하드 코딩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경로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쨌건 그래서 요런 애를 써요. 그죠? 그리고 저기에다가 얘를 어떤 용도로 어떤 정보를 하건 여기다 변수 박아놓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런 정보를 변수로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 만들려고 해요. 이미지 URL. 이미지에 대한 URL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근데 이미지에 대한 URL은 DB에 나중에 저장된 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스의 아이템 밑에 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이미지스에 슬래시 아이템에 슬래시까지 붙이시고 그리고 더하기해서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 만든 요 이름 있죠? 긴 이름. 요 이름은 누가 만들어줬냐면 여기서 UUID로 다 만들어서 저장할 때 사용하려고 한 이름이에요. 그거를 얘가 안안해준 요 이름으로 이미지 네임으로 내가 뭘 만들어요? 그 이미지에 대한 URL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자, 세팅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는 실제로 뭐 할 거냐 파일 저장하러 갈 건데 중요한 건 중간에 이 이미지의 이름과 이미지의 URL이 변경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업데이트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하나씩 바꾸는 게 아니라 얘네들 한 방에 얘네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 순서대로 처음에 오리지널한 파일 이름 적으려니까 여기다가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적으실 거고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네임을 적으실 거고 세 번째 이미지에 대한 URL을 이렇게 적으시면 얘가 요거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의 각각의 필드에 맞춰서 지금 우리 객체를 업데이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파일명이 이미지 네임이 셔츠였지만 요거 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 변경된 애로 얘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된 이름으로 여기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한 이름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로는 여기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이템 이미지가 잘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변경된 애를 실제로 어떻게 해요? DB에다 적어 넣을 거죠. 그 적어 넣을 때 사용할 애가 뭐였냐면 아이템 이미지에 대한 레포지터리였어요. 거기에다가 세이브로 내가 뭘 걸 거예요? 저기에 있는 아이템 이미지를 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DB에 쇽 잘 들어가겠죠? 별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잘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